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브일 한국살이 서정배입니다. 본체로는 다문화 사회를 맞아 외국인의 한국생활, 국제 커플의 정착 및 애로사항, 젊은 세대 국제연애 등 다양한 다문화 사회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채널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라며 외국인 며느리를 두신 분과 젊은 세대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 초 남편의 행동 요령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 부인의 문화적 충돌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남편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결혼 초 남편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에 처음 온 부인은 당신의 눈과 입을 통해 세상을 보고 모든 정보를 이해한다. 어찌 보면 이 시기가 가장 재미있을 시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평소 차근차근 누군가를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성격의 남편이라면 또 다른 잔재미가 될 수도 있지만 성격 급한 남성에겐 불화가 싹 트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처음 한국에 온 부인과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다면 더더욱 세세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전제품 사용 요령에서 대중교통 이용법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기타 정보 등 모든 새로운 상황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부인이 아프거나 문제가 발생 시 여러분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해야 한다. 만일 외국에서 만나 결혼 생활을 하다 귀국한 상황이라면 문화적 차이와 생활 양식의 차이로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부인과 언어적 소통에 문제가 있던 없던 기존에 부부 생활을 했던 안 했던 한국에 처음 온 이상 남편에게는 새로운 임무와 책임이 따른다. 부인을 위해 한국 생활과 문화적 충돌 없이 행복한 생활을 위한 남편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든든한 남편이 되라.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참 많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 지하철이나 가까운 동네 슈퍼 그리고 공단지역 등을 거닐다 보면 의식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이다. 초창기 산업연수생으로 온 외국인과 이후 현재 EPS 고용허가제를 통해 온 17개국 각 나라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은 변화가 있다. 초창기 산업연수생으로 왔었던 외국인들을 외국에서 만나면 한국인인 필자가 반가워 말을 건넨다. 너 어디서 왔어? 난 인천에서 일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이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그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국말을 배웠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형님으로 시작해서 존댓말을 할 줄 안다. 동남아 근로자들이 내와 요라는 경어를 쓸 줄 아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는 젊은 학생들 덕분이다. 필자는 그러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홍보대사라고 생각한다. 물론 EPS 토픽, 즉 한국어 능력 시험도 큰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들을 하대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필자가 14년 전 한겨울에 외국인들과 영등포에 있는 대형마트에 간 일이 있다. 필요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친절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던 대형마트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말과 하대를 하는 걸 직접 겪어보니 참으로 불쾌했다. 당시 날씨가 너무 추워 필자는 목도리를 둘둘 감고 모자를 쓴 상태라 외국인 틈에 섞여 눈만 보이는 필자를 동남아인으로 판단한 듯 반말과 하대를 했다. 그 당시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외국인이 알까봐 화를 참으며 한마디의 한국어도 쓰지 않고 서둘러 대금을 치르고 나온 일이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이었다. 마치 내가 몰지각한 사람이 된 것처럼 지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난감했다.
이런 일을 당한 이후부터 필자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언제든 내게 전화하라고 했으며 몇 가지 대처 방안을 가르쳐 주었다. 만일 당신 부인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후로 그 멤버 중 한 여성에게 전화가 왔다. 또 그 마트에서 문제가 생겼다. 매일 같은 시간에 쇼핑을 하는데 한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 그 직원에겐 계산을 안 했는데 그날은 시간이 너무 일러 계산대가 하나만 오픈되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하는데 또 반말에 불친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 항의를 하는 와중에 다른 한국 사람들이 계산대로 오자 자세를 돌변하며 갑자기 자신에게 친절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존댓말을 쓰고 친절한 행동을 취하는 등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 더 화가 났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그녀에게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부당하다고 따지라는 조언을 하고 직접 그 마트를 방문해 보았다. 당시 점장이 없어 부점장에게 필자가 당한 일에서부터 그간의 내용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 여성도 무시당하지 않고 즐거운 쇼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후 그녀와 그녀를 아는 외국인들은 필자를 든든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걸 느꼈다. 도와주는 것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이는 크다. 즉 감사와 든든함의 차이와 같다. 부디 든든한 남편이 되기를 바란다. 외국인 부인은 당신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당신의 말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운다. 추운 겨울 동남아 부인이 당신과 겨울옷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서 쇼핑 중이다. 한국의 온돌 문화를 이해한 부인이 이 큰 백화점은 어떻게 난방을 하는지 차가운 바닥에 손을 대며 이상하네. 바닥은 차가운데 실내는 따뜻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당신에게 묻고 싶지만 표현을 못한다. 온통 신기한 일들이 많다. 이 와중에도 언어가 안 통하는 당신에게 바디랭귀지로 물어보려니 어색해서 당신의 눈치를 보고 감을 잡으려 한다. 당신만 쳐다보면서 당신의 말과 손짓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모습이다. 당신의 행동이나 설명이 지금 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배움이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당신의 움직임이 당신의 부인에게는 중요하다. 당신은 항상 주목을 받는 남편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느끼고 배우게 해주는 선생님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부인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많은 정보와 뉴스가 전파된다. 부인의 피부색이 다르다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고 누군가 당신의 부인을 하대하거나 차별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남편인 당신이 부인을 위해 대변해 주고 나서야 한다. 그러면 분명히 부인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부인의 입을 통해 친구들 사이에 전파되어 칭찬받는 남편이 될 것이다. 부인은 결혼을 잘했다라는 우월감과 든든한 남편을 만났다는 만족감을 갖게 된다. 네, 참 좋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재밌는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